안녕하세요. HLB는 노터스를 인수하면서 중국 반려동물 시장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노터스의 김도영 대표는 수의사 출신입니다. HLB와 노터스는 중국 반려동물 시장 진출에 공감대를 형성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HLB가 노터스를 인수한 목적은 CRO 사업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시장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HLB 생명과학은 리보세라닙의 약물 재창출을 위해 노터스에게 비임상을 위탁했다가 2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동물 항암제가 눈에 띄는데요. HLB 생명과학은 동물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노터스는 CRO 사업을 통해 성장해 왔고 향후 신사업은 반려동물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충족할 만한 새 주인을 찾는 것이 관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HLB가 새 주인이 되었죠. 인수할 때 이미 HLB 그룹이 보유한 리보세라닙을 동물 항암제로 재창출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걸로 보이죠. 반려동물, 컴패니언 애니멀은 우리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코비드-19 팬데믹 시대에는 말이죠.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을 많이 겪고 있는데 반려동물이 사람의 감정을 달래줄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사람보다 나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쁘니까 잘해주고 싶겠죠. 아프면 치료해주고 싶을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소유하는 것이 긍정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180명의 일본 대학생이 설문조사에 답변했는데요. 에이지는 18세부터 23세입니다. 토탈 180명이고요. 스트레스 어떻게 푸냐고 물어봤는데 가장 많은 선택이 온라인 비디오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유튜브 또는 넷플릭스 같은 걸 보는 거겠죠. 한국 사람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죠. 중복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많은 건 게임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잠자기였습니다. 네 번째는 SNS 체크하기, 다섯 번째가 반려동물과 노는 것이었습니다. 180명 중에 90명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으로 반려동물과 노는 걸 찍었으니 50%나 됩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은 이미 일본 대학생들의 인식 속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친구랑 전화하는 것보다 더 많이 투표했습니다. 친구보다 강아지가 낫다는 거죠. 의외인 건 운동이 꼴찌입니다. 운동하는 게 귀찮지만 한번 하면 우울증이 줄어든다는 걸 저는 경험해서 알고 있는데 운동이 낮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보통 뭘 하냐고 물어본 거라서 운동이 스트레스를 실제로 감소시키는지 증가시키는지를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본 대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운동은 잘 안하고 온라인 비디오를 많이 보는구나 알 뿐이죠.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족과 대화하는 게 친구와 전화하는 것보다 순위가 더 낮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는 가족보다 친구가 좋고 친구보다는 강아지가 더 좋다는 겁니다. 매일 얼굴 보고 사는 가족보다 가끔 얼굴 보는 친구가 좋고 언어가 달라 아예 대화할 수 없는 강아지가 더 좋다는 것이죠. 이것이 강아지의 위력입니다. 반려동물의 위험이죠. 힘들 때 더욱 의지가 되는 건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닙니다. 바로 강아지입니다. 물론 실제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힘들 때면 가족보다는 친구, 친구보다는 강아지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강아지가 안 소중하겠나요? 소중하죠. 나의 힘든 감정을 녹여주는 게 바로 내 강아지입니다. 물론 고양이일 수도 있고 햄스터일 수도 있고 반려동물이 그렇다는 것이죠. 강아지를 대표해서 말했는데요. 비율로는 강아지가 61명, 66.3%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이 고양이 23명, 25%였습니다. 대부분이 강아지 아니면 고양이를 키우는 겁니다. 소중한 나의 반려동물이 아프면 치료해 주고 싶을 만하죠. 사업이 되기 때문에 반려동물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코비드-19 팬데믹 동안 일본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동양 문화권인 중국도 비슷할 가능성이 있죠. 일단 적어도 US와 UK는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집에만 있고 사람도 못 만나고 우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달래줄 반려동물 하나만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인 2020년 12월에 1000명의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기로 결정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고 61.9%가 답했습니다. 이건 팬데믹 이전인 2020년 3월에 물어본 건데요. 한 달 뒤엔 팬데믹이 선언된 후인데 이때는 비율이 더 올라가서 무려 74.7%가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에는 외출을 잘 못하니까 집에서 나와 함께 즐길 반려동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집에서 반려동물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입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재택근무를 권하고 집에만 있으라고 요청하는 시기에는 마땅히 스트레스를 풀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봤듯이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비디오를 보거나 반려동물과 놀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절반 정도의 사람이 내가 외로울 때 반려동물이 나를 껴안아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너글업은 따뜻하고 안락한 곳에 파묻다, 바싹 파고들다는 뜻입니다. 포근한 느낌이죠. 연구의 응답 비율 (response rate은) 57.3%였습니다. 토르 샘플 사이즈가 180명인데 절반만 응답했다는 뜻일까요? 절반이면 90명인데 우리는 아까 왓칭 온라인 비디오스에 121명이 투표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절반을 넘었죠. 응답률이란 응답 완료율입니다. 완료한 비율이라는 것이죠. 중간에 몇 개 질문을 빠뜨리면 응답을 완료한 게 아니니까 제외될 겁니다. 응답률은 배포수 중에 응답 완료수의 비율을 구한 건데요. 사람들에게 설문 참여를 안내하는 것을 설문을 배포한다고 말합니다. 방문 조사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 조사에서 전화를 걸고 우편 혹은 온라인 조사에서 설문지를 발송하는 행위를 배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차례 배포만으로도 산정한 표본 크기를 충족했다면 추가적인 배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배포 숫자가 응답률의 분모입니다. 그렇다면 응답 완료란 무엇일까? 모든 문항에 응답하는 것을 설문을 완료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설문지를 제출했다고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12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 모두 답변을 하면 완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설문을 완료한 사람의 수를 표본, 샘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본 연구의 샘플 사이즈는 180명이었습니다. 설문을 완료한 사람의 수가 180명이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의 의미는 1000명에게 설문을 배포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1000명이 설문에 참여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의 180명은 응답을 완료했다는 겁니다. 응답률이란 설문에 참여하여 이탈 없이 모든 필수 문항에 응답한 사람 수를 배포수로 나누어 산출한 값입니다. 따라서 응답률 1% 설문조사에 담겨있는 의미는 모든 문항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1%라는 것입니다. 이는 설문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이 1%라는 의미가 아니죠. 설문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은 30%일 수도 90%일 수도 있습니다. 이탈 없이 모든 필수 문항의 응답을 완료한 사람이 1%라는 의미입니다. 낮은 응답률보다 높은 응답률이 좋습니다. 표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성입니다. 만약 이 연구에서 강아지에 관심 없는 사람 42.7%가 전부 설문 응답을 완료하지 않았고, 정말 강아지에 관심이 많은 57.4%만 설문조사를 완료했다면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당연히 결과는 편향될 수 있을 겁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설문을 완료하고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설문을 완료하지 못해서 스트레스 푸는 순위에 강아지가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본 겁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노터스의 김도영 대표는 수의사 출신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일본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74.7%가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했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